인생이 꼬이고 힘들 때 나타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포기입니다. 워낙 힘드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인생이 편해질까요?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뻔한 소리 하는 거냐? 아닙니다. 마냥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면 엑셀을 밟을수록 더욱 잘못된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하게 망하는 길이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공부입니다. 시험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새로운 지식이 나의 관점을 바꾸고 문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독서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죠. 즉, 공부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고 우리 인생까지 바꾼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삶이 괴로울 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 퍼듀 대학교에서 올해의 명강의상을 2차례나 수상한 교수이자 트위터에서 수백만 청강생을 둔 박지욱 교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부를 통해 깨달은 꼬인 인생 풀어낼 수 있는 3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성의 비밀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회사, 조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틀에 갇혀 있다는 거죠. 고정관념에 빠져 있고 기존 업무 처리 방식만 무식하게 고집합니다. 군대, 공무원 조직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내도 반영도 안 되고 변화도 없고 성과도 안 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획일화 때문입니다. 획일화라는 말의 뜻이 뭐냐? 조직 구성원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군대 조직은 어떨까요? 안정지향적인 사람들 혹은 위계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모든 공무원, 군인은 안정지향적이라고 일반화하는 게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높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승진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조직들 중에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위한 시도 대부분은 헛수고로 끝나곤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성원이 획일적인 조직일수록 시스템 1이 작동하기 쉽다. 획일적인 구성원 사이에 편견이 공유되고 공유된 편견에 영향을 받은 결정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또는 의견 일치로 포장되어 시스템 1이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도 못하게 만든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이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인간이 선택과 판단을 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을 2가지로 구분한 겁니다. 시스템 1은 즉흥적이고 직관적이며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빠른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시스템 2는 신중하고 논리적이며 의식적으로 흘러가는 느린 사고를 뜻하죠.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스템 1은 쉽게 결정을 내리고 빠르지만 정확하지가 않죠. 시스템 2는 반대로 정확하고 신중하지만 상당한 양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처음 경험할 때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즉, 시스템 2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직관적이고 빠르게 시스템 1을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데니얼 카너먼이 말하는 시스템 1, 2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까 말한 조직 획일화랑 무슨 상관이냐? 저자인 박지욱 교수님은 획일적인 조직은 시스템 1으로 작동되는 경향이 높다고 말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처음에는 시스템 2를 사용합니다. 왜냐? 처음 하는 일이니까 잘 모르니까 꼼꼼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하겠죠. 그런데 아마 아무리 시스템 2를 사용하고 심사숙고해도 늘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겁니다. 왜냐? 애당초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의사결정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잘 맞아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스템 2를 사용해 숙고하는 비중을 줄이고 시스템 1을 사용해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냥 빠르게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대로 하자 하는 거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시스템 1으로 회의를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아무리 민주적으로 의견을 모은다고 해도 새로운 의견, 관점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박지욱 교수는 모든 조직에는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냐? 인생 꼬이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방금까지 전해드린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생 꼬이게 만드는 행동이 뭐냐? 바로 획일적인 사람만 옆에 두는 것입니다. 나와 의견이 비슷한 사람, 성격 비슷한 사람, 동종업계 사람들만 만나고 그들과만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런 비슷한 사람들만 옆에 있다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계속 한 방향으로만 스스로의 행동과 생각을 강화하게 됩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말이죠.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고 막막할 때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무작정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조직에 새로운 사람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꼬인 인생을 풀고 성공을 만드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리더십의 비밀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이끄는 사람이다. 그래서 리더라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조직이 가야 할 곳을 정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구성원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이 필수적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필연적으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재테크로만 성공할 거 아니면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승진해서 직원 관리라도 하던가 뭐라도 해야 하죠. 즉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혼자서 투자로 성공한 사람도 자산 규모가 커지면 자산 관리를 혼자 다 못해서 비서를 뽑아 위임하기도 합니다. 결국 성공하려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리더십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리더십 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사람을 이끄는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죠. 이건 리더십에 관한 굉장히 편협한 관점입니다. 이렇게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으니 진짜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치욱 교수가 공부를 통해 깨달은 진짜 리더십이 뭘까요?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직이 가야 할 곳을 정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구성원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첫 번째 요건, 조직이 가야 할 곳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직장인이나 조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리더 유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일관성 없는 리더입니다. 일주일 뒤까지만 하라 해놓고 내일 와서 왜 안 됐냐고 짜증내고, 저번에는 이렇게 하라 하더니 이번에는 저렇게 하라고 하면 신뢰가 도무지 가지 않습니다. 일하는 방식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도 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장기적인 목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제조업 회사인데 갑자기 어디서 요즘 사업하는 애들 만나고 오더니 IT뽕 맞아가지고 개발자를 영입하질 않나? 개발이 잘 안 되니까 또 하던 거 한다고 하지 않나? 갑자기 너 인스타 운영해 이런 말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리더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조직원들은 떠나기 마련입니다. 전형적인 안 되는 중소기업의 모습이죠. 그래서 리더는 우리 조직의 목표는 이거야 라고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뭐였나요? 설정한 방향대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목표를 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표를 정했다고 해서 모두가 그 방향으로 다 따라올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리더의 자리에 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건 말도 안 되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내가 설정한 목표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수천억대 자산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주 1회 이상 직원 세미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장님이 직원 혼내는 꼰대 같은 시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1시간 동안 회사의 비전, 목표, 그리고 업무 마인드에 대한 공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주일마다 이런 시간을 가지니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대로 가면 우리는 어떤 성장을 이루게 되는지를 모든 직원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비전을 공유한다고 해서 모두가 알아들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세미나를 매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주 리마인드를 시켜야 할 정도로 목표를 향해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게 빡센 일이라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필연적으로 리더십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리더십은 막연하게 이렇게 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박치욱 교수가 학습을 통해 발견한 진짜 리더십은 명확히 나아갈 곳을 설정하고 그곳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망각의 비밀입니다. 앞서 말한 회귀와 리더십에 관한 내용 모두 공부를 통해 새롭게 배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메인 주제도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학습해 관점을 넓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학습, 즉 공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아닙니다. 잘 못해요. 잘했으면 전부 서울대 갔겠죠. 꼭 시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인생 어떤 분야에서든 성장하고 변화하려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망각입니다. 누구나 학습 이후에 망각을 경험합니다. 그게 학교 공부가 됐건 직장 일이건 인생 경험이건 뭐든 간에 말이죠. 그런데 망각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난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저자 박치욱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학습의 과정이다.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면 기존 정보와 새로운 정보가 연결이 됩니다. 이게 비유적 표현이 아니고 실제 우리 뇌에서도 연결이 일어납니다. 시냅스와 시냅스 간의 연결이 일어나죠. 이 시냅스 연결이 강해져야, 즉 두껍게 연결되어야 기억이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을 한번 학습했다고 시냅스들이 강하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연결됩니다. 바꿔 말하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냅스 연결을 더 강하게, 기억이 잘 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 학습하면 잘 기억한다. 당연한 말로 들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막 연결된 상태에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한다고 기억이 잘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한 다음 절대 안 잊어버리려고 아등바등하면서 반복 학습한다고 해서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창시절 영단어 시험 보려고 단어 외워보셨죠? 처음에 모르는 단어를 봅니다. 근데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단어만 줄창 외웁니다. 그럼 그날은 일단 외워집니다. 단어 시험 통과할 수 있어요. 벼락치기의 힘이죠. 그런데 다음 날 혹은 일주일 뒤에 그 단어 시험 또 보면 기억날까요? 대부분 기억을 못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난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자책하거나 공부를 포기합니다. 이게 꼭 영단어 공부하는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억 못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성인도 똑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려면 이 망각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새로운 학습이 일어난 다음 바로 복습한다고 해서 기억에 새겨지는 게 아니고 까먹을만 할 때 다시 복습해야 시냅스 연결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복잡해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새로운 걸 배우고 바로 반복 학습한다고 해서 기억이 잘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하루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 다시 말해 어느 정도 망각이 됐을 때 다시 공부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시냅스 연결이 두꺼워지니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공부를 잘하고 새로운 지식 습득을 잘하는 사람은 학습했던 내용을 까먹으면 스트레스 받기보다 복습할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다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 뇌가 기억하는 방식이라 장기적으로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또 까먹었냐 이 돌대가리야 라고 하면서 정작 복습은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학습법에 관한 내용이 성공이랑 무슨 상관이냐, 인생 꼬인 거 푸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너무 단기적 시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여러 번 실패하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기하죠.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실패가 반복되어도 끝까지 합니다. 마치 단어 시험 틀린 거 나중에 복습해 보듯이 사업이나 투자에 실패하면 그 과정을 복기해 보면서 복습하는 거죠. 그 결과 장기적으로 학습이 잘 이루어져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망각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학습 효율을 낮춥니다. 성공은 학습에서 비롯되는데 학습 효율이 떨어지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를 내고 싶다면 망각이 성장을 만든다는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살던 대로만 산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공부를 통해 시야를 확장해야 인생이 바뀝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분야에서든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 관점이 바뀌고 이를 통해 인생이 바뀝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생 관점을 바꿀 수 있는 3가지 비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다양성의 비밀. 획일화된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시스템 1에 따라 똑같은 의사결정만 반복하게 됩니다.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획일화를 경계하고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리더십의 비밀. 진정한 리더십이란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있게 이대로 해! 라고 윽박 지르는 게 리더십이 아니고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잘 전달하는 게 인생을 바꾸는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마지막, 망각의 비밀입니다. 망각이 일어나야 복습을 하면서 시냅스 연결이 강해집니다. 즉, 망각을 활용해야 뇌를 변화시키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학습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망각을 실패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괴로울 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퍼듀대학교 교수이자 지식 내비게이터로 불리는 박치욱 교수가 일상에서 길어올린 인생의 비밀을 풀어낸 책입니다. 성공학적 요소에 집중의 영상을 만들었지만 이 외에도 저자가 음식, 언어, 자연,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학습하며 깨달은 내용들을 쉽고 유쾌하게 풀어낸 책입니다. 전공 분야가 아닌 다방면에 걸친 학습이 어떻게 인간의 지식과 관점을 성장시키는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